자, 오늘은 텀 프로젝트로서 컨트롤 오브 카트 펜들럼 시스템 시뮬레이션 엑스페리먼트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보고 여러분들이 가이드로서 이 강의자를 보고서 시뮬레이션 또 실험 잘 수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카트 펜들럼 시스템에 대한 모델링, 이렇게 이제 어떤 그 트롤리라고 돼 있는데, 이게 이제 보통 크레인 시스템에서는 트롤리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카트. 그다음에 이제 그 진자가 달려 있는 것은 이제 그 크레인 시스템에서는 실제 페이로드죠. 어떤 대중량물. 여러분들 그 야외 그 크레인 시스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크레인도 2차원이 있고 3차원 크레인도 있거든. 그래서 이 흔들림을 제어하는 것이 이 크레인 그 이송 대차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시스템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 진동 제어 그 분야에서도 이 크레인 시스템은 아주 매우 전통적인 주제입니다. 예. 어떻게 하면 하역을 빨리 할까? 빨리 도달해서 잔류 진동 없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진동 제어 기법들이 있는데, 이제 그 전에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그 이런 모델을 가지고 어떤 그 프리모션, 자유진자 운동의, 그러니까 어떤 커플링에 의한 자유진자 운동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트롤리의 위치 또는 속도, 그 다음에 이 진자의 어떤 그 자세에 대한 그 기본적인 그 피드백, 그러니까 PID죠. 또는 스테이트 피드백 제어를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훈련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리니어부터 실험을 통해서 어떤 실험적으로 또그 제어 효과를 또 이렇게 확인하고 그런 게 이 텀 프로젝트의 목적이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이거 먼저 이해해야 될 것이 이런 걸 갖다 이제 언더 액추에이션 시스템이라고 얘기해요. 왜냐면 이제 구동기는 하나예요. 네. 구동기는 하나인데, 또 이것도 예 하나인데, 여기 이제 그 제어해야 될 위치, 그 다음에 역진자의 경우는 이렇게 되는 거죠. 세타 이렇게 두 개죠. 단일 입력으로 두 개의 출력을 제어해야 되는 어떤 이런, 그러니까 구동기가 부족하잖아요. 언더 액추에이션. 구동기와 자유도가 일치하면 그때는 풀리 액추에이션이 되는 거죠. 반대도 있어요. 그 자유도보다 구동기가 많은 경우가 있거든. 그럴 땐 오버 액추에이션이죠. 오버 액추에이션. 그런 경우도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대중량물이면 이제 구동기를 어떤 연합해가지고 이송할 수도 있겠죠. 특히 공작기계 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있거든. 그럴 때는 이제 이른바 이제 그때는 또 구동기 입력의 싱크로가 중요하거든. 이 싱크로가 안 맞으면 또 이게 엉망이 될 수가 있잖아. 그래서 실제로 싱크로너스 컨트롤이라는 주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오버 액추에이션 시스템에서는. 근데 언더 액추에이션 시스템에서는 구동기가 부족하니까 어떤 자유도는 여기 진자의 이 모션을 직접적으로 발생시키는 구동기는 없어요. 마치 이런 거지. 여러분들이 이게 넘어질 때 여기 토크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손바닥을 이렇게 제어할 수 있잖아. 딱 이거죠. 이렇게 넘어지면 이렇게 밀죠. 이렇게 넘어지면 이렇게 당기지. 이렇게. 이거지. 이런 문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럴 때를 이제 우리가 언더 액추에이션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예, 그래서 이제 먼저 트롤리 또는 카트의 운동 방정식, 결론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다음에 진자의 운동 방정식. 그러니까 트롤리 운동 방정식 입력이 들어가고 있죠. 단일 입력이 들어가고 있고, 근데 입력 U에 대해서 싱글 인풋 U에 대해서 X와 세타의 모션이 서로 지금 커플돼 있죠. 서로 이제 이걸 동적 연성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서로 엮였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예. 예, 트롤리가 움직여도 진자 운동이 일어나고 진자만 움직여도 트롤리가 움직이죠. 예, 그거는 여기서 이제 이런 커플링 텀들, X의 입장에서는 요게 커플링 텀들이죠. 이게 커플링 텀들이고 세타 입장에서는 얘가 커플링 텀들이죠. 예. 네. 그리고 이러한 모든 미케니컬 시스템은 오일러 라그랑지 시스템이라고 얘기하거든. 그래서 이제 이런 운동 방정식을 보통 이렇게 MQ 투 더 플러스 G 이꼴 타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거 미케니컬 시스템은 다 포함되고 일부 어떤 전자기 시스템까지도 이 오일러 라그랑지 시스템이 들어가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 M을 갖다가 이너셔 매트릭스라고 하고, 요 C를 갖다가 코리올리안 센트리퓨걸 매트릭스 또는 벡터, 그다음에 G를 그래비티, 타우는 요건 입력, 여기 입력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운동 방정식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선형이든 비선형이든.
네, 여기서 이제 참고로 그래서 이건 이제 항상 이너셜 매트릭스는 시메트릭하게 나오게 돼 있어요. 항상 대칭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어떤 운동 방식 유도했는데 이너셜 매트릭스가 비대칭이다. 잘못된 거죠. 예, 금방 크로스 체크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너셜 매트릭스의 미분은 이 코리오리 텀의 벡터 플러스 벡터 트랜스포즈와 일치하게 돼 있어요. 재밌는 현상이죠. 그래서 이거는 로봇 제어에서는 이 성질을 이용해서 굉장히 많은 논문들이 나왔어요. 이거 좀 박사론문도 엄청난 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걸 크리스토펠 심볼이라는 아주 유명한 이 성질이거든. 이걸 이용해서 어떤 비선형 제어도 문제도 풀리고 뭐 이게 어떤 특히 로봇 머니플레이터 같은 경우는 링크가 여러 개죠. 여러 개면 서로 이제 커플돼 있는데 요 프로퍼티를 이용해서 아주 재밌는 어떤 솔루션들을 한 발생해서 고치가 달가요. 그래서 어떤 브렉트루성의 그런 논문들 그런 게 있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제어를 한다는 것은 그 미케닉스를 잘 알아야 돼요. 미케닉스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고 그 시스템에 대한 어떤 그 물리적인 이해가 중요하지. 이걸 수식적으로 말하면 그 한계가 있죠. 어떤 수학적 이걸 하나의 수학 문제로 바라보면은 수학적인 솔루션에 집중을 하는데, 근데 그게 실제 피지컬 시스템에서는 그게 어떤 실제로 워킹을 전혀 안 할 수도 있고 진짜 의미가 없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유도하는 것은 여러분들 이렇게 뉴턴 역학을 이용하면은 자 이렇게 어떤 카트에 대해서 그다음에 펜듈럼에 대해서 진자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서로 이제 이 접촉점에서의 인터널 포스 만약에 이걸 로프로 그다음에 텐션으로 얘기할 수가 있고 근데 이제 어떤 그 힌지에 네, 이런 점성 마찰력 그다음에 만약에 이게 진자를 부담 구동이 있다면 타워 존재하겠죠. 타워가 지금 0인 케이스가 되는 거지. 구동계 0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유도를 좀 해봐야 되겠지. 그다음에 이걸 이제 수치 미분한다는 얘기는 이제 미분 방정식 수치 미분한다는 얘기는 이 구동기 입력에 대해서 결국은 x, x다, 세타, 세타닷을 구한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비선형 미방이니까 여러분들이 손으로 풀지 못한다는 거지. 근데 선형 미방이면 손으로 풀 수 있지. 선형 미방이면. 근데 비선형 미방이기 때문에 그 어떤 애널리틱 솔루션을 구하지 못하니까 수치 접근을 하는 거지. 그래서 수치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자, 여러분들 저기 그 동영상을 본 거로 가정하고 조금 빨리 나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요게 이제 이너셜 매트릭스가 되는 거고, 요걸 분리하면 이제 C 플러스 이렇게 이제 코리올리 텀하고 그래비 텀을 분리할 수 있는데, 그리고 이너셜 텀을 제외한 나머지를 이걸 이왕이면 F1, F2라는 게 나을 뻔했어요. 그래비티로 착각 오해할 수가 있잖아. 여기 F1. 그러면 이제 X2닷과 S닷은 A의 어떤 이너셜 매트릭스 인버스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요 디터미넌트라는 것은 A 매트릭스 관성행렬의 디터미넌트. 자, 여기서 그래서 X2닷과 세타투닷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여기 디터미넌트와 요 A1 이것은 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죠. 여기 정의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제 수치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지금 어쨌든 카트 펜들럼 연립 2차 미방이잖아요. 연립 2차 미방을 연립 1차 미방으로 변환한다. 연립 1차 미방. 이때 이제 스테이트를 정의해서 어떤 카트의 위치를 x1, 벨러시티를 x2, 진자의 각도를 x3, 그다음에 각도를 x4 이렇게 정의하면 여기 1차 미방 4개를 얻을 수가 있다. 1차 미방 4개를 얻을 수가 있다. 예.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아까 x1, x2, x3, x4의 그 수치를 매 적분 스텝마다 이제 그 산출해 나가는 거지. 그게 이른바 수치 적분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그 알고리즘으로서 이제 론지쿠타 알고리즘이라는 걸 사용한다 그런 얘기죠. 이렇게 네 개. 그래서 RK4 수치적분 알고리즘은 그 수치적분은 이게 다예요 사실은. 가장 거는 그러니까 여기서 x를 시간으로 보면 돼. 시간. x를 여기서 시간. 이게 x라고 돼 있는데 이거 시간으로 보면 x는 타임이라고 생각하고 자 우리가 이제 현재 i번째 스텝에서 시간에서의 출력이 yi다. 그럼 그다음 스텝에서의 출력은 이 컴퓨터가 또 인터넷이 안 좋은 것 같다. 요만큼 더한 거죠? 이만큼 높이. 이만큼 높이. 이 높이는 뭘까요? 높이는 기울기 곱하기 각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yi 플러스 1 이퀄 yi 플러스 파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이게 올려 적분이죠. 가장 간단한 올려 적분.
엄밀히 얘기하면은 이 각도가 각도가 아니죠. 기울기가 파인데 이 기울기는 뭐예요? 탄젠트 세타잖아. 탄젠트 세타. 그지? 요 h 곱하기 탄젠트 세타가 요 높이잖아. 그렇게 볼 수 있잖아. 그러니까 h 탄젠트 세타. 탄젠트 세타가 그 기울기라고 할 수 있잖아. 기울기. 근데 이 탄젠트 이 세타가 이 스몰 h에 대해서는 매우 작잖아요. 탄젠트 세타는 거의 세타잖아. 탄젠트는 코사인 분의 사인이잖아. 코사인 미소 세타가 작을 때 코사인 세타는 거의 1. 사인 세타는 거의 세타. 그렇게 확인할 수도 있지. 그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걸 쌓아 나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쌓아 나간다고 해서 이걸 적분이라고 하는데, 예, 이럴 수 있죠. 이게 어떤 이런 면적을 구하는 것도 아닌데 이걸 왜 적분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 이걸 왜 적분이라고 하냐면 보면 그 전 스텝의 값에 대해서 이만큼 쌓잖아요. 그래서 적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수적분 이렇게 적분이라고 하거든. 예. 자, 그래서 근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제 이게 어떤 그 시작점에서 기울기 곱하기 적분 스텝 이렇게 해서 이거 그래서 기울기 하나를 사용한다고 해서 이런 거 굳이 얘기하면 RK1이에요. RK1. 이 기울기 하나. 근데 이제 시작점에서의 기울기하고 요 적분 스텝 H에서 도착점 또는 에서의 기울기 두 개에서 평균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때는 RK2라고 그래. 두 개 기울기 평균. 근데 요 1차 미방으로부터 기울기를 계속 구할 수 있잖아요. 1차 미방의 의미 요거 값 자체가 기울기잖아. 그지? 그러니까 T가 시작점, 끝점에서의 기울기 두 개를 구해서 평균으로 나누면 그건 RK2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게 시작 시간이고 시작점, 도착점이라는 건 무슨 말 알겠지? 적분 스텝이 지금 0.001초마다 계속 잘라져 있다고 생각을 해봐. 시작점, 도착점, 시작점, 도착점 계속 분리되잖아. 그러면은 이 시작점에서의 기울기 K1, 이 도착점 뭐라고 하지? 시작점이 끝점이라고 돼 있네요. 끝점에서의 기울기 K4. 근데 이 중앙을 한 번 더 잘라요. 이게 적분 스텝이 H인데 이 중간을 한 번 더 잘라 가지고서 중간 부분의 기울기를 또 계산할 수가 있잖아요. 미방이 1차 미방이 있으니까 얘를 통해서 계산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 기울기 3개를 쓰는 건 RK3라고 하는 거야. 근데 RK4는 뭐냐? 기울기 4개를 쓴다는 거야. 이거는 중앙점에서의 기울기를 K2, K3 2개를 계산하는 게 2개. 2개를 계산하는데 그런데 기울기 4개를 계산해서 또 더해서 4로 나누지 않고 중앙점에서 2배로 웨이팅 줬죠. 그리고 6으로 나눴잖아. 이거는 그러니까 룬지와 쿠타라는 수학자가 본인들의 연구죠. 연구를 했더니 미분 방정식은 이렇게 기울기를 적용할 때 가장 수렴성이 우수하다. 뭐 이렇게 결론을 낸 거지. 그래서 이런 알고리즘 우리를 쓴다는 것 뿐이거든. 막말로 여러분들이 나는 그냥 오일러 적분을 하겠다 해도 아마 될 겁니다. 거의 문제 없이. 근데 오차는 좀 있겠지. 오차는 있는데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치적분이라는 게 뭔가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별거 아니죠. 그러니까 기울기 곱하기 스텝이에요. 스텝 곱하기 기울기. 그걸 계속 쌓는 거야. 그러면은 근데 여기 잘 보면 이제 RK4에서는 K2, K3 계산 요것만 조심하면 되겠지. K1은 시작점, K4는 끝점이니까 바로 그냥 그때 X는 시간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1차 비방에 이걸 딱 대입해서 계산하면 되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1차 비방이 4개 주어졌다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은 중앙점에서의 기울기 계산할 때 여기서 요걸 조심해야 되겠죠. 요 K1 값이 요렇게 들어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요 계산된 K2가 요렇게 다시 들어가고 있죠. 요게 포인트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RK4 알고리즘의 핵심은 요걸 거예요. 아마 다른 기울기를 쓰는 것보다 요렇게 하니까 수렴성이 좋다는 거를 뭐 수학적으로 증명을 했겠지. 네, 그래서 평균 기울기 파이를 구해서 역시 적분 스텝을 곱하면 된다. 이걸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창의 설계 그냥 여러분들에게서 이걸 똑같이 했는데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위방 4개에 대해서 각 1차 위방 4개죠. 4개에 대해서 기울기 1, 2, 3, 4 이렇게. 두 번째 기울기 1, 2, 3, 4. 세 번째 기울기, 네 번째 기울기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코드 했는데 예, 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건 뭐 여러분들이 할 수도 있지만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순환물을 구성하면 되죠. 순환물을 구성해서 이걸 연속적으로 돌리는 거죠. 예. 예. 순환하면서 이 기울기를 계속해서 구해서 이렇게 이제 쌓아 나가면은 실제로 이제 시간에 대해서 만약에 이제 X1이 카트의 위치였죠. 그러면 이제 그 어떤 이 적분 스텝 어떤 그 간격마다 이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렇게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지 않겠어요? 이렇게.
그럼 이게 솔루션이지. 이게 수치적분이에요. 수치적분은 전혀 어려워할 필요가 없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엠파일로 코딩을 차근차근 이 순환문을 구성해서 하면 된다. 그래서 얘기하지만 그 매트랩의 OD45라는 펑션을 이용해서 하도 됩니다. 여러분들 1차 비방을 정의한 다음에 1차 비방의 변수들을 매개 변수들을 OD45 펑션 헬프 OD45를 쳐서 이렇게 보면 사용법 나오잖아. 그렇게 해도 되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RKF 루틴을 한번 짜봐라. 그런 얘기죠. 이런 거 할 때 이제 여기 답이 있으니까 뭐 답이 있어서 좀 썰렁하긴 한데 이렇게 순환문 구성해서 한번 해보세요. 자, 그래도 잘 안 된다. 그럼 서로 이제 파트너한테 좀 물어보기도 하고 멘토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시뮬레이션 해보면은 이거 이제 이게 워낙 그 트롤리가 무거우니까 상당히 느낌도 묵직하잖아요. 이게 500kg. 여러분들 근데 저 실험실에 있는 카트 펜들럼은 뭐 2, 3kg밖에 안 돼. 움직이는 한 3kg? 거의 100분의 1로 줄여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이건 프리모션이죠. 이렇게. 근데 이제 그 트롤리 그 진짜 그 점성 마찰 개수에 따라서 조금 느낌이 달라질 수 있지. 뭐 항상 하는 얘기지만 이 마찰 개수를 0으로 두면 계속 진동하겠죠. 멈추지 않겠지. 그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점성 마찰 개수만 좀 바꾼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느낌을 보더라도 상당히 묵직한 느낌이 들잖아요. 500kg짜리가 움직이니까. 그리고 이제 이 진짜 페이로드도 또 200kg짜리를 들고 간다 생각을 하는 거지. 그다음에 빨리 갑시다. 그다음에 구동기 입력은 일정한 입력을 이렇게 좀 넣는데 뭐 1000뉴턴.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뭐 10뉴턴 이하의 아마 진짜 그 시뮬레이션 할 때 힘이 들어가겠지. 보통 이제 mg 그러니까 트롤리 무게가 500kg다. 그럼 mg 보통 강 중력 가속도 10을 곱하면은 5000뉴턴. 그러니까 대충 그렇게 감을 잡으면 되죠. 매스 곱하기 중력 가속도 하면 대충 이게 중력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500kg짜리 들으려면 5000뉴턴의 힘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건 드는 건 아니잖아. 옆으로 미는 거니까 그거보다는 상당히 힘이 덜 들 거 아니야. 이렇게 감을 잡으면 되지.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제 1000뉴턴 정도를 넣어본 거지. 10뉴턴 정도 넣으면 이거 잘 안 움직일 것 같은데? 왜냐면 물론 마찰 개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감을 잡으면 된다. 이거 뭐예요? 이것도 마찰 개수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쭉 밀리겠죠.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은 이걸 하지 말고 이렇게 정연파를 넣어보라는 거예요. 정연파 할 때 오메가 0인 케이스가 바로 이거죠. 그지? 예. 그래서 오메가 0이면 바로 이제 일정한 입력을 넣은 거고 A는 한 1000 정도 되고 물론 이제 여러분 이거 트롤리 이거 뭐 크레인 시스템 말고 이렇게 실제 여러분들을 요런 여기에 요 파라미터를 넣고 시뮬레이션 해줬습니다. 뭐 이게 대충 리니어파의 파라미터 이 정도 되거든. 그러니까 이거 뭐 2.54, 0.56 큰 의미는 없겠죠. 그냥 뭐 3이나 4, 5 해도 될 것 같고 핸들 매스 뭐 1kg 좀 무겁다. 500g, 1kg 정도 하면 뭐 충분하겠지. 예. 이걸 꼭 이대로 지킬 필요는 없어요. 대충 요 정도 수치면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정연파를 넣어서 이렇게 이제 어떤 유를 갖다 정연파 입력을 할 때 카트 모션과 펜듈럼 모션이 이제 뭐 일어날 텐데 그럼 여러분들이 주파수 응답을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주파수가 보통 10배, 이렇게 10배, 10배, 10배로 올라가면서 출력이 뭐 낮은 주파수 오메가 뭐 0, 0이라는 게 스텝이지. 그다음에 오메가 1, 10 정도면 이제 뭐 비슷한 진폭이 나올 텐데 만약에 이렇게 100 이상의 어떤 프리퀀시로 들어간다. 그럼 출력이 거의 안 나오겠죠, 잘? 이렇게 거의 움직임이 없을 거예요. 그게 주파수 응답이지. 예. 그래서 3학년들한테도 이걸 시뮬레이션 해서 이제 그 수업 시간에 누가 질문하더라고. 왜 이상하게 정연파를 넣는데 카트가 안 움직인다는 거야. 그래서 모르겠다. 근데 뭐 조금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주파수를 얼마나 했냐니까 주파수를 한 1000쯤 했대. 너 참 시뮬레이션 너무너무 잘했다. 내가 칭찬을 했죠. 잘한 거예요. 정확한 답이죠. 왜 그럴까요? 그게 주파수 응답 개념이죠. 오메가에 대해서 이렇게 떨어지는 그게 되는 거죠. 대충 시스템에 따라서 코드프 대략적으로 예상할 수가 있거든. 그런데 요쪽 범위의 프리퀀시에 대해서는 거의 진폭이 나오는데 이 컷오프를 넘어가는 진폭에 대해서는 출력이 거의 안 나오죠. 그러니까 나오더라도 안 나오지는 않지. 그러니까 마치 뭐 수문을 딱 닫아도 물이 조금 새어나오는 것처럼 뭐 0.01 수치가 아주 미약하게 나오겠지. 안 나오면 안 나오는 것도 이상한 거지. 나오긴 나오는데 아주 작은 진폭의 출력 많이 나온다. 이거를 뭐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지만 시뮬레이션으로 확인을 해보는 것도 예, 의미가 있는 거지. 예, 그 다음에 제어 시뮬레이션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프리모션으로 시뮬레이션 해본 다음에 이제 PID 제어 룹을 꾸민다. 그럼 이렇게 꾸밀 수가 있다는 거지. 일단은 이 위치 명령 뭘까요? 카트 위치 명령이 되겠죠. 카트가 어떤 뭐 초기 위치에서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리니어부터 스트로크 길지가 않거든. 리니어부터가 막 뭐 5m 되는 게 아니에요. 한 1.3m 될 거야. 그러니까 이제 명령을 갖다가 시뮬레이션 할 때는 뭐 문제 없겠지만 나중에 실험 때는 이제 그 명령을 갖다가 이제 뭐 어떤 홈 포지션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뭐 2m 명령을 넣으면 안 되겠지. 그냥 가도 부딪히겠지. 네, 그렇게 안 됩니다. 대충 그러니까 어떤 뭐 이게 명령 위치에 대해서 이렇게 위치 명령에 대한 피드백, 그러니까 수치 위치, 위치 피드백. 여러분들 시뮬레이션 할 때는 이제 요 RK4 알고리즘으로 미방을 수치 접근한 거 출력을 센서 값으로 본 거예요. 수치 접근 값이 그 센서 값이라고 보고 그러니까 퍼펙트한 센서를 그냥 가정하는 거지. 그리고 피드백을 해서 에라 계산하고 이 에라에 PID를 건 거죠. PID를 걸어서 위치저 명령에 대한 위치저 입력 유한. 그다음에 현재 그 진자의 자세를 피드백해서 여기 이제 RK4 접근하면 세타가 나오겠죠. 자세 명령. 자세 명령이라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은 그냥 자세를 정상 진자는 이렇게 0도를 유지하는 거지. 역진자는 180도를 유지하는 거지. 이게 명령이 되는 거지. 나는 45도를 유지하기 쉽겠다.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상상이 되지. 그러면 어떻게 이 유식을 유지하게 됐어요? 이게 쭉 밀리겠죠. 도저히 안 되겠지. 이 기능이 없기 때문에 금방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명령은 세타D는 0 아니면 180도가 될 것이다. 그래서 자세적 입력은 유투가 되겠죠. 근데 구동기는 한 개죠. 얘를 합쳐서 구동기 입력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U를 RKF 루틴에서 받아서 이 입력 U에 대해서 이 수치 적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이쪽에 버추얼 카트 펜듈럼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게 미방을 수치 적분 루틴을 짰다는 것은 버추얼 카트 펜듈럼 시스템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시스템을 컴퓨터 안에 지금 만들어 놨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어기도 붙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RKF 루틴을 하나 만들어야 할 것이고, 그다음에 이 펑션 PID 이렇게 뭐 예를 들어 펑션 이름을 적절히 정해서 펑션 PID, 뭐 펑션 스테이트 피드백 이렇게 정해서 이렇게 제어기 함수를 만들고 또 메인 함수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메인 함수에서 이제 적절히 콜해서 어떻게 그 프로그램 구조를 할 것인가 여러분들 마음이지만 잘 이렇게 모듈화를 잘 해야 되지. 그래야 디버기하기도 쉽고 보기도 좋고 그렇게 되는 거지. 자, 이렇게 해서 어쨌든 PID 제어 입력, 위치 제어 입력, 그다음에 자세 제어 입력이 안일한 입력으로 들어간다. 근데 여기서 고려해야 될 것은 빨간색으로 표시한 거 들어있어요. 처음에는 구동 입력 제한을 두지 마세요. 그냥 시뮬레이션 해봐. 그러다가 구동 입력 제한을 적절히 거두는 게 필요하다. 왜냐하면 구동 입력 제한을 갖다가 고려하지 않으면 이건 비현실적인 입력이 들어갈 수도 있지. 그럼 말 그대로 올마이티 액추에이터가 되는 거야. 못할 게 없어. 못할 게 시뮬레이션적으로. 그냥 뭐든지 다 제어돼. 그러지? 뭐 원하는 대로 토크가 나온다는 얘기잖아. 이 구동계 제한이 없으면. 그런 얘기고 또 하나 고려할 때도 외란입니다. 외란. 외란이라는 것은 이제 이 카트 펜듈럼 시스템에서 외란이라고 하면 모델링 되지 않은 프릭션 정도일 거예요. 실제는 그래요. 프릭션. 이 레일의 프릭션, 조인트의 프릭션 정도가 여러분들 그 미분 방정식에는 점성 마찰력 기본적으로 쿨론 마찰력 빠졌잖아요. 쿨론 마찰력. 여러분들 쿨론 마찰력이라고 많이 들어봤잖아요. 쿨론 마찰력이라고 하면 일정한 크기의 마찰력인데 이게 빠져 있죠. 예, 그 정도라도 이제 이 외란을 이제 고려를 해줘야 되는데 시뮬레이션에서 너무 미약하니까 이 외란도 정형파 넣으라는 거예요. 정형파로 계속 외란을 넣어서 그 외란에도 불구하고 위치 제어와 자세 제어가 되는 걸 확인하라 그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건 이제 PD 제어의 예제인데 PD 제어 입력은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자, 비례 제어 입력, 그다음에 LI 미분은 이렇게 찜으로 되겠죠? 예, 현재값, 직접값의 기울기 그게 LI 미분이지. 개인은 자, 여러분들이 이 시뮬레이션 할 때는 뭐 전달함수를 가지고 무슨 뭐 안정성을 뭐 보장하는 어떤 그 스펙을 주고 그 스펙 제타와 오메가인 과동작 스펙을 만족하는 개인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말 그대로 적당히 튜닝하는 거예요. 적당히. 여기서는 그래서 작은 개인부터 해가지고서 응답이 적절하게 나올 때까지 튜닝을 합니다. 물론 스펙을 주고 개인을 결정해도 돼요. 물론 그래도 돼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너무 힘들겠죠?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선형모델을 끌어내야 할 거 아니에요.
딱 봐도 이거 난감하지. 예. 여러분들 그 모터 실험도 그렇게 안 했잖아요. 예, 튜닝을 해서 시뮬레이션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예, 시간이 좀 빨리 가볼까요? 이렇게 2m, 워낙 묵직하니까 이렇게 이제 위치 제어와 자세 제어를 동시에, 근데 이게 자세 제어를 한 건지 안 한 건지 나도 잘 모르겠어. 이게 자세 제어 안 해도 어차피 댐핑해서 멈출 거 아니에요. 자세 제어를 하면 이 멈추는 시간이 좀 더 빨라지겠지. 응?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진자가 이렇게 쏘면 되는데 제어를 하면 이게 수렴速도가 더 빨라지겠죠? 이게 좀 다시 그러네요. 정상적인 그렇죠. 예를 들어서 자세 제어를 안 하면 이렇게 흔들리다가 결국 멈출 텐데 제어를 하면 빨리 멈추게 만들겠지. 그게 자세 제어 효과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마이너스 5를 위한 건데, 왜냐면 이거 위치 저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자, 위치 저할 때는 네,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수업이 짧을 줄 예상했는데, 어떤 그 목표에 대해서, 또 인터넷 사정 안 좋고 지금, 목표 위치에 대해서, 플러스 X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L라는 것은 R 마이너스 출력이, 여기 Y랄까요? 카트 위치를 Y로 표시한다면, Y로 표시할 수 있죠? 그럼 이제 U 이퀄 K, 이거 참 그러네.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 재현은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이게 목표 위치예요. 출발했어요. 이거 참 못하냐, 이거. 여기서 수업을 그만하라는 자꾸 암시인데, 이건. 네. 이럴 때 조금 기다리면 되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하고 싶은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액추에이션 방향을 좀 유의하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진자가 넘어질 때 이렇게 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이렇게 밀어야 되겠죠. 근데 부호가 반대로 되면 이렇게 넘어지면 이렇게 생길 수도 있잖아. 그럼 더 발산시키겠지. 지금 역진자 예를 들었는데 정상진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렇게 넘어지면 이렇게 미는 입력이 들어갈 것이고 이렇게 넘어지면 이렇게 미는 입력이 들어갈 것이다. 카트 포지션은 예를 목표 위치를 넘어갔다. 그럼 땡기는 입력이 들어가야겠죠. 넘어가면 아직 목표 위치 덜 갔다. 더 밀어줘야 될 것이고 목표 위치를 지났다. 오버슈트가 생겼다. 그럼 약간 반대부로 나와야 되겠지. 그게 이제 에라 곱하기 개인 곱하기 에라가 그렇게 액츄에이션이 되도록 방향을 잘 정해줘야 되는데 이거 조금 그래서 왜 여기 개인에 마이너스가 들어갔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물론 이제 그 세타의 방향을 잘 정의하면 이걸 갖다 플러스 개인에 대해서 에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기본적인 것은 넘어지는 방향으로 밀어주는 액션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 역진자 제어가 되겠죠. 넘어지는 방향으로 이렇게. 그렇지? 정상진자도 그러겠죠.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이해했을 거예요. 그래서 LI 부호를 유념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실험할 때도 그 진자의 그 로테이션을 측정하는 엔코더의 방향이 이게 시계 방향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 시계 방향인지 나도 잘 몰라요. 나도. 그거는 봐서 확인해가지고 그 엔코더의 방향이 시계 방향인지 반시계 방향인지 알아야 되고, 근데 요것만 유념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카트의 포지션은 뻔하죠. 카트의 포지션 플러스 방향이 명백하잖아요. 플러스 방향에 대해서 에라 곱하기 개인하면 그대로 넘어가면 땡기고 부족하면 밀어주고 이런 시뮬레이션에서 결국 멈추게 될 텐데 이 진자는 역진자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역진자는 넘어지는 방향으로 밀어라. 이렇게 그것만 유의하면 된다는 겁니다. 예. 요거는 여러분들이 조심을 좀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구동기 입력 제한은 처음에 걸지 말고 나중에는 이렇게 1000노츠 정도로 제한을 걸었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파라미터를 갖다가 이제 리니어 모터에 맞춰서 이제 만약에 뭐 카트를 5km 정도 낮춘다 그러면 이제 구동기 제한을 10N 이하로 뚝 떨어뜨려야 할 거예요. 만약에 여기 매스를 갖다가 100분을 줄였는데 구동기 제한을 이렇게 되면 아무 의미 없겠죠? 그렇잖아요. 너무 힘이 크면 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구동기 제한을 걸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처음에 이제 구동기 제한을 걸지 말고 시뮬레이션 해. 그다음에 구동기 제한을 큰 값으로 점점점 줄이는 거지. 어디까지 제어되는지 확인하는 거지. 그러다 이 구동기 제한이 1000이 아니라 100, 50 더 줄여봐요. 제어 안 될 때까지. 언젠가는 페일이 되겠지. 이게 그래서 이 정도 시스템에서는 구동기 토크가 이거 이하로는 도저히 안 되는구나. 이렇게 확인하는 거죠. 그런 시뮬레이션이 또 필요하다는 거지.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그 외란까지 넣어보는 거죠. 외란. 여기 돼 있네요. 이건 역진자재 시뮬레이션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까지 크레인 시뮬레이션이었고, 역진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순서로 그대로 발굴하는 거죠. 자, 모델링, 그다음에 RK포스 추적분, 여기까지 기본이지. 여기까지는 다시 얘기하지만 버추얼 시스템을 만드는 거지. 여러분들이 버추얼 시스템을 만들어서 프리모션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PPD, PID 이렇게 해보고, 그다음에 스테이트 피드백. 스테이트 피드백을 할 때는 이제 폴 플레이스먼트, LQR 이게 뭘까요? 그리고 개인 매트리 설정하는 방법의 차이인데
사실상 뭐 큰 차이가 없다고 봐도 되지. 네. 이제 이 스테이트가 4개니까 여러분들 개인 매트리스가 이렇게 개인이 4개가 나오겠죠. 이렇게 1 by 4. 구동기는 하나, 스테이트 4개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어떻게 될까요? 그 카트의 위치 제어, 그다음에 진자의 자세 제어에 대한 PD 제어 입력과 동일하죠. 사실상. 아직 내 말이 아직 이해가 안 돼. 내 말이 지금 이해되면 좀 학습이 된 거고 안 되면은 학습을 좀 더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테이트 피드백에서는 PID, 그러니까 적분 제어를 하려면 스테이트를 하나 오그멘트 시켜줘야 되거든. 더 불편하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스테이트 피드백을 굳이 왜 하지? 이런 느낌이 들 거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싱글 인풋에 대해서는 그런 면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는 어쨌든 이렇게 이런 순서를 밟아가고 디스터번스도 이렇게 정렬하고, 그래서 디스터번스의 얘기는 보통 이렇게 시뮬레이션 하면 적당해. 디스터번스의 크기가 너무 커도 말이 안 되지. 너무 크면 당연히 제어가 안 되지. 너무 약해도 효과가 없을 것이고. 그러니까 구동기 제한 입력이 요 정도면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시뮬레이션 할 때는 이렇게 제어 입력과 외란 입력이 실제 미분 방정식엔 타워가 들어가야 되겠죠. 네, 타워. 아니면 뭐 미분 방정식 입력을 U로 정의하고 U에다가 이제 어떤 그 외란을 다 더하는 식으로 들어가도 되고, 그다음에 액추에이터 토크 리밋 이렇게 제한을 걸어줘야 한다. 제한을 건다는 의미는 시뮬레이션에서는 이렇게 if then else 문으로 이렇게 묶는 거죠. 그러니까 구동기 입력이 제한을 넘어가면 그거로 잘라라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구동기 입력 제한, 구동기 한계, 모든 액추에이터는 토크 한계가 있거든. 그래서 그거를 고려했을 때 어떻게 이 퍼포먼스가 변화하는지를 확인해 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 PID 제어기를 구현하는 것은 아까 동일하죠. 역시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카트 위치 제어 입력에 대한 PID 게인, 진자 자세 제어 입력에 대한 자세 제어에 대한 PID 게인. 자, 미분은 이렇게, 적분은 이렇게 해도 됩니다. 여러분들 모터 실험할 때는 이렇게 안 했지. 이른바 터스틴 어프락시메이션 메소드 그걸 갖다가 해서 했는데 이렇게 해도 적분 문제 없어요. 아니 나는 근데 저기 뭐야 모터 실험한 대로 하겠다. 그래도 돼. 그래도 되고 이렇게 해도 적분을 구현하는 건 아무 문제 없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렇게 이제 그리고 요 얘기를 빼먹었는데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건 플랜트잖아요. 플랜트니까 이건 원래 오리지널, 그러니까 리니어 모터를 생각하면 컨티뉴어스 시스템이거든. 근데 이 제어기는 디스크리트 시스템이죠. 디지털 컴퓨터에서 계산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RK4 적분 루틴이 얘보다는 훨씬 빨라야 되겠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 근데 같게 놓고 시뮬레이션 잘 됩니다. 문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RK4 적분 스텝과 이 제어 주기를 제어 주기를 T라고 하고 이 적분 스텝을 H라고 할 때 H가 T보다는 더 작아야 되겠죠. 그렇지. 그래서 얼마나 작아야 되느냐. 보통 뭐 정상적으로 하면 10배에서 20배 사이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 얘기 뭐예요? RK 프로틴이 10번 돌 때 제어로 한 번 돌고 10번 돌 때 한 번 돌고 이렇게 하면 좋다는 건데 그렇게 안 해도 돼. 그냥 동일하게 놔도 수렴 잘 할 것이다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 반대로 좀 곤란하지. 그래서 RK 프로틴은 적분 스텝을 0.01로 해놓고 제어 주기를 0.001로 한다.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아마 수렴할 거예요. 할 것 같은데 요거는 좀 지켜주는 게 여러분들 개념 정리를 위해서 좋다. 그 다음에 스테이트 피드백은 여기서는 이제 그 스테이트 피드백 게인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모델이 필요하죠. 모델 AB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스테이트 이퀘이션 모델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선형화가 필요하죠. PID에서는 그런 거 없었지. PID는 모델을 전혀 몰라도 되지. 예. 제어기 입장에서는 얘를 몰라도 이 PID 게인을 설정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델 풀이하다 이거죠. 근데 스테이트 피드백에서는 모델이 필요해요. 모델 AB를 가지고서 이 폴 플레이스먼트를 하든지 LQR을 계산하든지 모델 AB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 모델을 끌어내기 위해서 그 정상진자 이건 정상진자에 대한 이퀘이션인데 만약 역진자 제어한다. 역진자는 이렇게 지금 세타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정의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180도로 올라가면 이게 세타 180도가 이제 역진자가 되는 건데
아니면 그냥 이 EQC를 쓰고 세타 디자이어를 180도로 하고 제어해도 되지, 물론. 이렇게 되겠죠. 초기치를, 근데 역진자 제어할 때 여러분들 초기치를 갖다 180도 근처에 두고, 어이구, 예, 빨리 해야겠습니다. 시뮬레이션 할 때도 그렇고, 실험할 때도 그렇고. 아마 시뮬레이션 할 때도 여러분들이 0도에 두고 180도 세우라고 하면 잘 안 될 거예요. 안 되는 걸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선형제로 잘 안 될 겁니다. 그럼 아마 이게, 근데 이게 아마 그 토크 리밋을 풀면 될 것도 같아. 나도 안 해봤거든. 그럼 이제 올마이티한 액추에이터를 가져가는 거니까 언젠간 잡힐 수 있어. 잘 예상이 안 됩니다. 이건 해보고. 어쨌든, 이건 이제 어떤 비선형 운동 방정식에 대한 그 선형화 과정이 필요하고, 선형화를 통해서 AB를 끌어내야 된다. 그래서 폴 플레이스먼트 또는 LQR 여러분도 했지만 모델이 필요하고 QR 튜닝 코베런스 매트릭스가 필요한데, 이건 뭐 칼럼 필터에서 코베런스라고 하지만 LQ에서는 이거 코베런스라고 안 하죠. 그냥 튜닝 파라미터 웨이팅 매트릭스 QR. 아니면 여러분들 디자이어도 폴 4개를 갖다가 플레이스먼트하고 그거에 해당되는 개인 4개를 그냥 계산해도 되고, 예, 그렇게 됩니다. 이건 이제 전에 어떤 내가 보고서를 보고 가진 건데, 프리모션을 보면 이렇게 멈추죠. 그 다음에 피제어인 경우에는 이제 뭐, 그죠? 현재라 말고 하니까 계속 넘어지는 걸 잡으려고 하는 거고, 이 피제어는 상당히 부드럽게 잡히겠죠. 이 경우는 이제 디스터번스까지 넣었다는 얘기인데, 디스터번스를 넣어서 그런지 마지막에 조금 약간 흔들리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렬파를 좀 흔들었겠지.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위치적, 방금 뭘까요? 자기 원래 오리지널 위치를 유지하는 레귤레이션 문제가 되는 것이고, 여기서는 이제 이거 뭐예요? 0.2m 이동했죠. 이렇게. 이동해서 멈추는 거죠. 그러면은, 근데 요때는 이제 폴 플레이스먼트로 해서 어떤 정연파 외란을 넣으니까 이게 좀 떨리죠. 여기 보면 잘 안 보이겠는데, 그다음에 LQR 여러분들 매트릭에서 L 커맨드를 위해서 ADQ와 닦는 게이를 딱 뽑아주죠. 그럼 그 게이를 적용해서 실험을 했다. 이건 시뮬레이션이 되겠네. 그렇게 하면 되겠죠. 예,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그다음에 제어 실험은 카트젠자 제어 시스템. 기본 프로그램은 이제 우리 멘토가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처음에 여러분들이 함수를 그냥 작성하게 할까 하다가 시간 관계상 이렇게 GUI를 만들어서 바로 여기서 개인 튜닝 할 수 있게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PID 개인 3개. 스테이트 피드백까지는 내가 만들라고 안 했어. 그냥 요것만 해. PID 제어 실험만 해서 튜닝을 해서 이렇게 카트 펜들럼 실험을 해서 여기 보면 이제 여러분들 그래프만 데이터 받아가지고 플랫해서 보고서를 내는 걸로 그렇게 합시다. 그래도 30분은 걸릴 거예요. 더 걸릴 수도 있고 예상이 잘 안 돼 사실은. 피드백 그룹은 여러분들 근데 여기서 또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한 학생들은 이거 스테이트 피드백 하면은 그 풀 스테이트 에스티메이터가 필요한데 다 그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X와 세타는 인코더, X는 리니어 인코더에서 나오고 세타는 이 로터리 인코더가 들어가 여기 딱 장착돼 있어요. 요걸 그냥 수치 미분해 줍니다. 이 에스티메이터 쓰지 않고 그대로 제어 주기분의 현재 값 빼기 직전 값에서 수치 미분해서 x 닷을 사용해서 그 미분값을 쓴다. 네. 이건 전에도 봤죠? 이게 옛날에 학생이 실험하는 경우인데 좀 별로 인상적인 실험은 아닌데 이제 넘어지니까 자꾸 이제 움직여서 자세를 잡는 그런 경우가 되겠죠. 자, 이것도 옛날 사진인데 이렇게 선형모터가 돼 있는데 여기 이제 진자가 달려 있죠. 그러니까 선형모터는 쉽게 얘기해서 이 로터리 모터의 자석을 쭉 핀 거예요. 극단적으로 핀 게 뭐예요? 자기부상 열차지. 자기부상 열차는 자석을 그냥 쫙 깔아서 한 100km, 200km 깔아놓은 거지. 그리고 여기 이제 로터리 모터에는 그 반대쪽에 로터리 앵코더, 광학시 앵코더가 들어가 있는데 그 리니어 모터에는 이걸 스케일이라고 해요. 스케일. 리니어 스케일이 줄자같이 생긴 스케일이 쭉 붙어 있습니다. 그걸 지나가면서 계속 글씨를 쏴가지고 슬로서 통과할 때마다 이 펄스, 이 사각 펄스가 쭉 발생해요. 이 펄스 트레인이. 그래서 두 개 A상, B상이 나오는데 보통 이제 한 주기마다 이제 이 엣지가 4개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보통 쿼드러처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이제 그 레졸루션을 4배로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테크닉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센서 값을 받아들이는 것은 조교가 잘 짜놨으니까 여러분들은 요 GUI를 통해서 실험을 잘 해서 데이터를 뽑고